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3사 합병 이후에 향후에 셀트리온 홀딩스도 상장을 추진하면서 자, 2030년도에는 글로벌 빅파마 도약했다는 장기 비전들을 서정진 회장이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되었던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또 이 10년물 국채 금리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정부의 이제 채권 이제 입찰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물량들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죠. 자,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32% 하락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2.43%. 구글의 모회사 이제 알파벳 관련되는 부분이 9% 이상 빠지면서 이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4% 넘게 빠지면서 이 기술주들의 어떤 하락 흐름들이 좀 컸죠. 자, 이런 부분들이 또 원달러 환율 자체에서는 원화의 또 약세로 7원 80전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은 선물이나 현물에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자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이제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가 일단 거래소 코스닥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으면서 어제보다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조금 수급에서는 추가적인 악화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코스닥에서 일단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무려 50%, 51포인트 정도가 지금 하락하면서 2% 이제 하락하면서 2300선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3% 하락폭을 좀 키우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차전지 관련된 어떤 부분이라든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거의 지금 10배 이상 하락 종목 수가 많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지금 10배 이상 하락 종목 수가 많으면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고, 그래서 일부 이제 뭐 육계 관련되는 종목이라든지 테마주 쪽 흐름들만 조금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 거래가 재개가 되었던 영풍재지나 뭐 이런 대양금속 이런 부분의 어떤 이 반대매매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영향의 원인을 되었던 종목들도 거래 재개되고 난 다음에 한가 최근에 이제 뭐 모든 섹터들의 흐름들이 지금 투심 악화를 영향을 줄 수 있는 흐름으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서도 오늘 3% 넘게 빠지면서 소부장 종목들도 대부분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어제 이제 GM발 이제 악재가 좀 나왔던 부분,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내년도 성장 관련되는 또 둔화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지금 2차전지 셀이나 소재단이나 장비들은 대부분 좀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수급의 어떤 흐름들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양봉 이후에 이틀 동안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그 하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태깅해서 살짝 좀 내려와 있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장중 수급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쪽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단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원 순간 거래량 살펴보시게 되면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제 한 16,000주 정도 매도. 3분봉으로 좀 살펴보면 아침에 이제 갭다운 나와서 다시 또 15만원대를 어제 종가상으로 좀 이제 그 부분 올려놨던 부분들을 아침에 갭다운해서 14만 7,400원까지 밀렸다가 장중에는 이제 15만원대가 좀 저항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흐름이 조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일봉상에서는 이제 5일선 지지선 위에서 일단 있고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좀 저항선이 되는 어떤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3만원대에서 이제 주총 이후까지 거의 지금 한 2주 넘게 단기 이제 추세 흐름들은 계속 이제 상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봉상에서도 정말 이제 그 6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일단 상승 전환이 나타나서 이 흐름들이 안 깨지는 상황에서 주가가 형성되는 게 중요하겠죠. 월봉상의 추세 전환은 아직도 한참 뭐 올라가든지 아니면 옆으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18만원, 20만원대를 넘어야 이제 월봉상에서 전환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 계속 이제 연일
합병 이후에 이제 장기 비전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 오늘 그래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은 2020년도 이후 나와서 결과적으로 이제 합병의 이제 최종적인 이제 주식매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 이슈만 이제 끝나면 헬스케어의 합병 이후에 내년도에 이제 제약까지 합병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빅파마의 어떤 도약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2030년도에 매출 12조 원. 이 글로벌 빅파마라고 하는 게 이제 대형 제약 바이오 업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빅파마라고 하는 것이 제약이나 바이오 관련되는 집중하는 기업으로 매출액이 한 150억 달러. 그러니까 뭐 하나로 따지면 한 15조는 이제 넘는. 근데 이게 기준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제 시가총액이나 이런 걸 보면 뭐 탑 50을 만약에 노려보면 한 5조 정도만 넘어도 사실 이제 빅파마로 순위에는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따르면 이 150억 달러면 상위 이제 랭크된 기업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독일의 바이엘 같은 경우가 여기에 이제 마지노선이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가총액으로 매출액 말고 시가총액으로 뭐 봤을 때도 여기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자, 이런 이제 부분들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50위권에 뭐 들어가려고 하면 한 5조만 넘어도 사실은 이제 뭐 들어가는 어떤 탑 없이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빅파마가 이제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어떤 바이오 산업 자체가 이 바이오 뭐 모태가 되었던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못지않은 상당한 어떤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장기적인 목표죠. 2020년도에 이제 그 잠시 조금 이제 은퇴를 이야기를 하면서 물러날 때도 이제 빅파마 이야기들은 이제 계속 했는데요. 결국 이제 복귀 이후에도 이런 부분까지 이제 2030년도를 목표로 올리겠다가 이제 일단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합병의 과정에서 본래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제약과 우선적으로 합병하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병이기 때문에 네, 그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병을 하게 되면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케미칼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존에 이제 바이오 쪽과 케미칼 관련되는 부분, 향후에 이제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에서 진단기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장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 모습을 갖춘다. 이 케미칼 관련되는 부분들도 확장이 되어야 볼륨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결국은 이제 6대4 흐름으로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야 이런 매출의 어떤 확장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이 3사의 어떤 매출액이 셀트리온은 2조 정도 되고 헬스케어가 이제 1조 9,700억대인데요.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간의 이제 내부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은 이제 빠지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순히 가산합계 해가지고 나오는 어떤 매출 수준보다는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램시마 SC의 이제 허가 이후에 내년도 이 부분들이 미국 쪽에서 한 6천억대 정도 작용하면 이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은 미국 시장이 이제 유럽 시장에 이어서 본격적인 어떤 성장을 한다면 목표는 이제 내년도에 이제 3조 5천억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달성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이제 내년도 중요하겠죠. 주가는 이미 이제 2년 동안 바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성장의 어떤 모멘텀이 과연 얼마만큼 가시화가 될지에 따라서 기관들의 어떤 리포트도 목표가가 상향되고 뭐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의 이후에서 이제 주주들이 원했어 이 어떤 워딩이 이번에 보게 되면 기존 주주뿐만 아니라 미래 투자자도 이제 만족할 것이다. 이런 어떤 함의가 있기 때문에 합병 이후에 이제 추가로 외국인들 어떤 자금이라든지 기관의 어떤 물량들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서정진 회장이 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도가 FDA에서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 부분들이 보통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기업들 같으면 상한가를 몇 방을 뭐 나올 수 있는 어떤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합병 관련되는 어떤 이슈에 묻히면서 그 발표 허가 관련되는 이야기 나서 또 오히려 이제 갭
엄봉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해외에서도 이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은 해외 사이트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기대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적단으로 자극하게 되면 바이오시밀러 대비해서 4배의 약가를 받기 때문에 이 실적에서는 상당히 이제 기대를 보여줄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R&D 관련되는 부분은 꾸준히 투자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향후에 뭐 변함없는 이야기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수급상에서는 지금 이제 10월 24일부터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되는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번에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매일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까지 보시게 되면 이틀 동안 거의 셀트리온 취득 물량이 한 20% 가까이를 양사가 지금 하면서 거의 이틀 동안 1000억이 넘는 자금들이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지금 매수 쪽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음 달 중순까지 있을 매수 청구권 관련된 행사에서 주가를 얼마만큼 이제 부양해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입장이다 이런 어떤 상황이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최종적인 어떤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이 태깅할 수 있는 어떤 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 선까지 조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15만 원대 위에서 이렇게 놀면서 유지를 하든지 올라간 이 흐름들이 가장 일단 합병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부분이니까 이 흐름들이 또 오후에 이어지는지 여부 살피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